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2020년도) 대선 판도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전 뉴욕시장이고 빌리어니어인 마이클 블룸버그가 대선 전에 뛰어들 것을 심각하게 고려 중입니다. 최근에 민주당 예선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불만족감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우선 조 바이든은 여전히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그의 유크레인 스캔들 관련해 의심을 받고 있고 또 그의 선거기금 모금 실적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선두로 나서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그녀의 개혁적인 이슈가 지나치게 극좌향화했다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메디케어 for all 등으로 약 30조 달러가 10년 동안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wealthy tax, 부자 증세로 해결하겠다 하고 있는데 트럼프에게는 이것이 사회주의자다, 소셜리즘이다 하고 좋은 공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이 소셜리즘이라는 단어는 거의 엘러지적인 반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는 미국에는 빌리어니어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르텍도 큰 문제거리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스윙 스테이트 8개주의 여론조사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정치 기반인 보수계 남부주의 지지도는 거의 9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의 정치적인 입장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대로 그가 트럼프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미 혼잡한 민주당 예선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하는 예상도 있습니다. 또 만일 그가 나섰다가 주저앉으면은 여타의 후보들 조 바이든이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런이 더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클 블룸버그가 나서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의 승산은 어느 정도인지, 그의 등장으로 인한 이번 대선전의 성격은 얼마나 더 복잡해지는지, 그런 문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억만장자 블룸버그의 등장으로 부자 증세, 소득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빌리어니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혁적인 민주당 후보들은 부자 증세를 해서 10년 동안 한 30조 달러를 만들고 이 돈으로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대주고 대학 학비도 대주고 학자금 융자도 다 갚아준다, 이렇게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wealthy tax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버니 샌더스는 아예 미국의 billionaire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사회주의다, 극단적인 좌파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민들 중에 많은 부분이 소수의 부자들이 이 나라의 부와 권력을 독식하는 것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로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월스트리트 뱅크들을 모두 분리해서 중간 사이즈로 만들어라. 그래서 부의 집중을 중지해야만이 앞으로 근로자라든가 중산층의 몰락이 중지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전은 소득 불균형 해소, Income Inequality 문제, 그리고 선거기금제도 개혁, Election Financing Reform, 이런 안건들이 크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부자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을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독재나 다름없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부자도 자신의 목소리가 있을 권리가 있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했고, 또 부자가 있어야만이 자본주의가 가능하다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양자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깊어지는 선거입니다.
이 블룸버그의 실력은 대단합니다. 뉴욕 시장에 3번이나 당선이 됐고 블룸버그 통신, 언론을 소유하고 있고 그의 재산은 트럼프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그의 지금까지의 자선기금 제공 실적이라든가 건 컨트롤에서 쓴 돈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대한 반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뉴욕 시장 당시에 Stop and Frisk, 정지 그리고 수색, 이 정책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즉 불량배로 보이는 사람은 검문 수색을 경찰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하는 자유 재량권을 주장하는 정책인데, 그래서 민권단체들은 그가 레이시스트다,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회사 내에서의 성추행, 성희롱 사건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블룸버그가 선거전에 뛰어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2명입니다. 첫째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입니다. 블룸버그가 결국 중도적인 조 바이든의 표를 깎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좋아할 사람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런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녀는 억만장자를 손봐주겠다고 벼르는 사람이고 블룸버그가 바로 억만장자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대결을 하고 힘을 빼면은 트럼프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만일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면은 트럼프의 강력한 적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2016년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말이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내가 뉴요커인데 나는 한번 척 보면은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다. 트럼프는 파산도 여러 번 했고 소송도 여러 번 했고 부채도 엄청나게 지고 있고 아주 형편없는 친구인데 그가 이 나라를 그가 비즈니스 하듯이 끌고 나가겠다면은 God help us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입으로 한 말이 또 있습니다. 본선에서는 힘을 좀 쓰겠는데 예선이 어렵지 않겠냐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아이오와 커커스 첫 예선이 불과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측근들이 만든 작전이 4개 조기 예선은 아예 포기하자. 아이오와, 뉴햄셔,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을 포기하고 3월 3일부터 시작이 되는 슈퍼 투스데이부터 제대로 하자. 그런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지금 한참 구설수에 올라있는 루디 줄리아니가 과거에 출마했을 때 이 작전을 썼다가 명함도 제대로 내밀지를 못하고 조기에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산층,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 불균형 해소, 이것이 개혁이냐 아니면 사회주의냐, 양자 사이에 논란이 깊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주장은 지금 미국의 정치 경제를 대략 한 750명 정도 되는 부자들이 좌지우지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마존 등이 부를 독식을 하고 있는데 1920년 이후로 약 400명의 부자가 미국 전체 부의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60%의 국민들의 소득은 미국 자산의 2.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조그만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1987년대는 5.7%였는데 그동안에 더 떨어졌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계화, 기술화, 국제화, 산업혁명, 컴퓨터 등장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공장들은 다 문을 닫았고 이제는 쇼핑몰들이 텅텅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적인 변화 없이는 중산층이 모두 무너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런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미국의 많은 시민들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사회주의야. 우리가 자본주의로 세계 최부강국이 되는 걸 잊어버렸어?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은 그 상대방의 말이 위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은 매우 정치적이고 매우 심리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월 11일 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눈과 추위, 강풍이 예상됩니다. 중앙기상대는 오늘 시카고 지역에 윈터 웨더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밤사이 내리던 눈에 오늘 낮까지 1에서 3인치 안팎으로 눈이 더 내리면서 최대 4에서 6인치의 적설량을 보이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은 10도로 예상됩니다. 또한 강풍으로 미시간호의 파고가 10에서 12피트나 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조사가 오는 13일부터 공개로 전환되면서 여야 간의 불꽃 튀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유크레인 스캔들과 관련해 최근 6주 동안 정보위와 외교위, 정부 감독개혁위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백악관 국무부 등의 전 현직 당국자들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를 벌이는 데 이어 13일부터 사흘간은 관련 증인들이 직접 출석하는 공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13일 청문회엔 비공개 조사에 응했던 전 현직 당국자들 가운데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와 윌리엄 테일러 전 유크레인 주재 대사대행이 그리고 15일 청문회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유크레인 주재 대사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탄핵 조사 공개 전환을 앞두고 폭풍 트윗을 통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측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의 탄핵 조사 비난 발언을 옮기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이 미쳤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옮긴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은 탄핵 조사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원이 타당한 이유 없이 미국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은 나라를 반으로 찢을 뿐 아니라 유크레인과 우리의 동맹에 불을 지르고 있다는 리젤딘 공화당 하원 의원의 글도 리트윗했습니다. 24주 연속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홍콩이 이제는 준전시 상태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홍콩 시위에서 발생한 첫 사망자를 추모하는 집회에서 20대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쏜 실탄을 맞아 중태에 빠지자 분노한 시위대가 시내 곳곳에서 불을 지르고 벽돌을 던지면서 도시 전체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도심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대학 캠퍼스 안에서 큰 불이 나는가 하면 한나 시내 금융가에서 최루탄이 발포돼 지나가던 외국인이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터키 정부가 미국 국적의 지하디스트 1명을 추방했으며 ISIS에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독일인 7명을 추가로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시리아에서 잡힌 프랑스인 11명도 함께 추방할 예정입니다. 터키 내무부 대변인은 오늘 미국인 테러리스트 1명이 터키에서 절차를 마치고 추방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일 국적의 테러리스트 7명도 추방 절차를 마쳤다며 그들은 11월 14일 추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고속도로 충돌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경 I-65 크라운 포인트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21살 남자가 반대 차선으로 잘못 들어가 앞으로 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베어스가 어제 라이온스에게 20대 13으로 이겼습니다. 4연패를 멈추고 6주 만에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금년 시즌 10주째 베어스는 소속 리그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흐린 가운데 오늘 낮까지 1에서 3인치의 눈이 더 내리겠고 밤에는 기온이 1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최고 25도, 최저 10도. 내일은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최고 21도, 최저 9도. 수요일 흐리겠습니다. 최고 29도, 최저 22도. 목요일 가끔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34도, 최저 18도입니다.